평생 오늘 65살의 몰빵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 이야기. 1890년 9월 미국 헬리빌 인디아나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엄격한 어머니와 아주 온화한 아버지 사이에서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장 일꾼으로도 일을 하시고 정육점에서도 일하시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 노름, 심지어 휘파람까지도 불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엄격하셨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누구보다 행복하고 빠르게 키우길 원하셨지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그가 5살 되던 해인 1895년에 그의 아버지는 열사병으로 갑자기 그의 가족을 뒤로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토마토 통조림 공장에서 일을 하시며 어린 자식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첫째였던 그는 7살 때부터 어린 가장으로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위해 요리까지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나날이 계속됩니다. 10살 때인 1900년 그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아버지처럼 농장 일꾼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살 때인 1902년 어머니가 재혼을 했으나 새아버지는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2살 되던 해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13살이 되면서 집을 떠나 다른 농장에 가서 일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다 더 나은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꿈꾸게 되면서 군입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군 복무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위한 한방법이었기 때문에 일찍 독립을 꿈꾸던 그는 16살이 되던 해인 1906년에 어머니와 상애하여 나이까지 속여가며 급하게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1년 뒤에 전역하여 철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삼촌과 살게 되었고 삼촌의 도움으로 철도 회사 일을 배우면서 1909년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남 이녀의 아이들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와의 불화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이 되자 아내와 아이들은 결국 그와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떨어져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 후 샌더스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3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가족이 함께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과 싸움을 벌여 명성이 훼손되면서 그의 법률 경력은 끝이 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살게 됩니다. 철도 관련 일을 다시 시도해봤지만 맞지 않았고 보험회사도 다녀봤지만 그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1920년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우연한 계기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오하이오 강에 있는 보트 회사를 설립하는데 드디어 신이 그의 불행한 나날들을 알아보셨는지 사업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인디아나주 상공회의소 대표 직책까지 올라갔으나 1년도 안 돼 스스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 직책을 내려놓고 그는 그의 지분을 모두 팔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당시 22,000달러 정도의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5억 원 정도의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고 무슨 용기인지 생소한 아세틸렌 램프에 모두 투자합니다. 야심찬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폭망. 델코라는 업체에서 전기 램프를 내놓으면서 그의 투자물은 빛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다시 리셋이 되고 맙니다. 이후 미셸리 타이어 영업사원으로 일하기도 하였으며 1924년 우연한 기회에 스탠다드 오일 오브 켄터키의 간부의 소개로 주유소를 맡아 운영을 하여 잘 풀리나 싶었지만 지점이 1930년 대공황으로 인하여 주유소 문을 닫게 되면서 그의 부르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경쟁 업체인 쉐로일 컴퍼니에게서 세일지의 몇 %를 분기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임대 비용 없는 주유소 운영을 제안받고 승낙까지 하게 됩니다. 노스 콜빈, 켄터키라는 시골 동네였지만 남부와 북부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행자들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그는 주유소 한 켠에 치킨과 햄, 스테이크 같은 음식을 같이 팔아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합류한 아내와 같이 자신이 7살 때부터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해왔던 솜씨가 빛을 발하면서 놀랍게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여 다른 업체와 차별을 꾀한 것도 성공의 비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려고 써놓은 동네 간판을 다른 경쟁업체 주유소가 마음대로 바꿔서
관련하여 다른 동료들과 같이 방문을 하였는데 얘기 도중 경쟁업체 담당자가 흥분하면서 총을 난사했고 그 과정 중에 같이 방문하였던 동료 중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는 군복무도 하였었고 마침 총을 가지고 있던 터라 자신의 총으로 경쟁업체 담당자를 제압하게 됩니다. 그는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지만 경쟁자 업체 담당자는 징역형을 받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경쟁자가 사라진 꼴이 되어버렸으며 그의 주유소 사업과 음식점 사업은 더 빨리 번창하게 되었죠. 1935년 켄터키 명예로운 인사들에게 주는 켄터키 콜로넬이라는 상도 수상하게 되었으며 1937년 7월에는 아예 샌더스 카페 및 모텔을 인수하여 식당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음식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1939년에는 그의 음식점이 유명 음식 평가 잡지였던 던칸 하인즈에 소개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그의 음식점은 화재로 인하여 모두 사라지고 140석 규모로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1940년 그의 나이 50이 되던 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압력솥을 이용한 달걀이법을 완성하였고 재기를 준비하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전해지게 됩니다. 1941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휘발유가 귀해졌고 관광업이 침체되게 되어 그의 사업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이자를 갚기 위해 테네시의 군수품 공장에서 정부 식당을 운영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1947년 어려운 시절을 모두 함께 온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2년 뒤인 1949년 자신의 비서로 있던 클라우디아 레딩턴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1952년 그는 시카고에서 요리강에 관련한 단기 강의를 들었는데 피트 하먼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도 건실했던 청년이라 짧은 시간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음식점을 열었다고 연락이 와서 그의 음식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치킨 레시피로 청년을 대접하게 되는데 이후에 피트 하먼이 허락도 없이 자신의 레시피를 써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는 레시피를 전수하고 피트가 만들어낸 음식 이름을 유지하고 닭 한 마리당 사전 현재는 약 46전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본의 아니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65세 된 시기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자신이 새로 지었던 모텔과 음식점이 고속도로로 인하여 더 이상 여행객들이 들리는 곳이 아니게 되자 그는 사업체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계속적인 불운으로 65세가 되어 있던 그에게 남겨진 건 낡은 트럭과 월마다 나오는 단돈 105불의 사회보장금. 피트 하먼에게 받는 얼마가 전부였기에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 또한 살아내야 했기에 절치부심한 끝에 제2, 제3의 피트 하먼을 늘려보려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 하얀색 정장을 입고 미전역을 돌아다니며 프랜차이즈를 할 파트너를 찾기 시작하죠. 1956년에 8개였던 매장이 1960년 약 200개를 넘어섰고 이후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600개 이상으로 성장하여 2024년 현재는 147개국에 29,000의 점포를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는 미스터 KFC의 창업주 커넬 샌더스, 본명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